저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샤오미 17T가 있는데 오늘은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토글 메뉴가 나타납니다. 오른쪽을 지정하는 이유는 왼쪽에서는 알림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 어딘가에 화면 녹화기가 보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지금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편집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았네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 체크 표시를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토글들의 라벨을 유지하고 싶다면 바로 여기 있는 박스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라벨이 계속 표시됩니다. 토글이 처음으로 보이게 되면 길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해상도와 같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설정 화면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미 최고로 설정되어 있으니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트레이트는 현재 16메가비트로 설정되어 있는데 16이나 24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화질을 의미합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은 해상도 같은 것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트레이트가 너무 낮으면 움직이는 이미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아티팩트가 많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글자가 배경화면에 배경과 섞이면서 번지거나 뭉개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색상이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보통 비트레이트가 낮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6 정도면 특히 이런 해상도와 60프레임에서라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60프레임을 선택하라고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90프레임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소셜미디어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그 이상의 프레임은 사실상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60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거예요. 사실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가 이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막스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면 그만큼 더 많은 비트레이트가 이 프레임 레이트에 할당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16 대구의 90프레임을 선택하더라도 실제로는 프레임의 3분의 1을 잘라내는 셈이기 때문에 비트레이트도 3분의 1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60프레임을 선택하는 걸 추천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운드 설정인데 마이크 없음, 시스템 또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하는 옵션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소프트웨어를 통해 녹음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재생될 때 마이크가 그 소리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원치 않는 에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드폰을 사용하면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화면 잠금 신호카를 종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터치 제스처 표시 기능은 손가락이 닿은 위치를 반투명한 회색점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버튼 상단 표시 기능도 있는데 사실 버튼이 별로 없어서 아마 이 버튼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 기능을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토글을 찾아서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할지 물어보는데 보통은 녹화가 저장되었다는 알림을 보냅니다. 이제 다 끝났으면 여기에서 바로 녹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든 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앱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녹화 중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지금 바로 해볼 건데 이걸 클릭하는 겁니다. 안 되네요. 실제로 일시정지를 할 수가 없군요.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됐습니다.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 다시 녹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같은 앱을요. 참고로 저는 로그인하지 않았고 계정도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계정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화면에 어떤 팝업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 앱을 처음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팝업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기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부 콘텐츠가 보이고 제 손가락을 따라다니는 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이걸 닫고 녹화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여기서 폴더를 열면 녹화 영역으로 이동하며 설정 이동이나 재녹화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저는 그냥 이걸 닫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갤러리 앱을 찾아볼까요? 자, 여기 바로 보이시죠? 이제 허용 버튼을 가볍게 눌러주세요. 자, 화면 녹화 영상은 메인 탭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하지만 나중에 화면 녹화 영상을 찾으려고 한다면 폰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많이 찍은 후라면 여기 두 번째 탭으로 이동해서 스크린샷 및 화면 녹화 앨범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화면 녹화 탭을 클릭하면 예상하셨겠지만 오직 화면 녹화 영상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다른 녹화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녹화 영상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넷플릭스를 보여주는 다른 영상입니다. 지금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여러분 기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에서요. 그리고 이 일종의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넷플릭스가 완전히 열려 있고 그 안에 콘텐츠가 모두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녹화할 때 느꼈던 건데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기기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전하고 안심이 되시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의도한 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은행 앱 같은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를 통해 은행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피인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은행 보안에 얼마나 치명적일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런 기능을 차단하고 이런 악성 코드는 검은 화면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들은 결제 확인서, PDF 다운로드와 같은 다른 옵션도 제공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캡처하고 싶은 정보는 대부분 이런 것들일 겁니다. 이제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녹화하려고 할 때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안전이나 보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구독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작권 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넷플릭스가 불법 복제 문제를 겪든 말든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저도 그 문제에 일조하게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떤 장소가 여러분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이런 제한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차단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넷플릭스나 애플 TV 혹은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검색을 위해 괜찮아요를 선택하겠습니다. 검색에는 구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구글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레딧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의 무료 대안 같은 것들입니다. 아니면 제가 사용할 SP 스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안들도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찾고 있던 레딧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찾는 이유와 제가 특정 웹사이트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사이트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특정 웹사이트를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에는 그 사이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보는 여러분에게 전혀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DMCA 스트라이크나 사이트 삭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웹사이트 삭제 같은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새로운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트들의 저작권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의 아주 작은 목록일 뿐입니다. 어떻게 검색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레드 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여주거나 링크로 안내하거나 링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이트들을 수십 개나 찾을 수 있는데 이 사이트들은 모두 똑같이 계정 없이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잠시 후에 이게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해서 그 부분도 꼭 시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이트들에서는 원하는 어떤 콘텐츠든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라우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적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 녹화를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차단되지 않고 어떤 콘텐츠를 열더라도 스크린샷이나 화면 녹화 기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캡처하는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꼭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지식으로는 이런 사이트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더라도 이미 해당 사이트에 구독료를 내고 있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기묘한 이야기를 본다고 하면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걸 시청하고 캡처할 수 있습니다. 공정이용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넷플릭스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한다면 화면을 녹화해도 되는데 공정이용 기준에 따르면 30초 이내라면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불법 복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영상을 배포하거나 친구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곳에 공유한다면 그 시간 제한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크린샷은 말 그대로 한 장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만약 콘텐츠에 돈을 내지 않고 여기서 시청한다면 그것은 불법 복제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지 않고 기묘한 이야기 같은 콘텐츠를 캡처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는 셈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불법 복제는 단순히 배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 시청하거나 소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하세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이해로는 이렇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